저희는 이제 자해 심하게 하시는 분, 자타해 다 하시는 분, 뭐 들도 계시고 뭐 맞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사실 꼬집혀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되고 이미 이제 발달장애인분 특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사전에 좀 차단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1년, 최대 5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용한 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5년 후에 어디로 가요? 3년 후에 어디로 가요?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시라 사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우려. 다시 다른 서비스로 가야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럼 다른 서비스 갈 때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어려움들이 또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부모님들 인식도 변화시키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긴급돌봄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어요. 보호자 부재 등의 긴급한 상황에 7일까지 24시간 돌봄을 해주는 긴급돌봄센터가 있었는데 여기하고 조금 다르게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네, 저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뭐 다른 직업재활센터들도 있고 많은 사회 서비스들이 있는데 기존 복지 서비스 특히 특수교육 현장 학교에서도 특수학교에서도 배제되셨던 지원받기 어려웠던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돌봄 사각지대 그냥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맞춤형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당사자의 안정적인 돌봄도 지원하면서 이렇게 낮활동, 저희 같은 경우는 낮활동만 지원하는 기관인데 낮활동에 이제 주거 지원까지 24시간 되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부모님들도 어쨌든 안전적인 돌봄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또 유지할 수 있고 또 생업이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발달장애 당사자를 돌보다 보니까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돌봄 부담도 완화되고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도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뭐 최중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중증 범위가 어디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도전적 행동을 중점적으로 좀 본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원 요구도라고 해서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당사자의 특성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좀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려운 행동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적 행동 플러스 이제 신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증 중복장애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와서 낮 시간 동안 신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개인과 관련된 신변 처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실제로 외출을 하지만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 공간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가면은 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잡아당긴다든지 뭐 끌어안는다든지 이러면 처음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안 치워? 치워. 이게 성인 발달장애인한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분도 놀라셨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됐지만 갑자기 만지니까 갑자기 확 뛰어가니까 근데 저도 그때 차별을 직접 내가 경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집에 가서 울기도 했는데 이런 게 진짜 발달장애인 다른 장애이신 분들이 저도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이런 경험을 하니까 되게 아직도 많은 인식 개선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어려운 일 하시네요. 저희 일인데요 하면서 같이 이제 호응해주고 그래요. 우리 막 이렇게 하면 사실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짐 싸갖고 막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우리도 뭐 활동 지원 서비스 해봐서 알아요 이러시면서 같이 뭐 선생님들 차량까지 이동을 도와주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제 당사자분도 어쨌든 사람들하고 만나는 접점이 생기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하지 않아. 우리 어려우니까 나가지 않아. 어려우니까 외부 활동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래도 사람이 없는 조금 있는 데부터 해볼까? 그래도 조금 산책로 같은데 한번 사람이 있지만 좀 그걸 감수하고 좀 해볼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재밌게 네 분과 이제 발달장애 네 분과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자해 심하게 하시는 분, 자타해 다 하시는 분, 들도 계시고, 맞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사실 꼬집혀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되고, 이미 이제 발달장애인분 특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사전에 좀 차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저희는 내가 이용하고 싶어. 우리 자녀도 체중증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고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구간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이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적격 심사를 해서 이제 24시간 개별 1:1 서비스, 주간 개별 1:1 서비스. 조금 그래도 다른 분들하고 그룹 지어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주간 그룹. 근데 그룹도 선생님 한 분이 그룹을 두 분, 세 분을 맡는 게 아니라 1:1 지원이지만 이제 같은 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소규모로 낮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형이 그렇게 세 가지가 또 있네요. 네네네. 네. 자연스럽게 접수나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셨고, 여기 그러면 지금 아까도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여기 규모가 꽤 큰 편인데 4명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용자는? 저희가 사무실까지 해서 한 90평 정도 네, 공간이 아이고. 되고 외부에도 이제 그네가 이제 네. 저희는 이제 건물 임차해 주신 분께서 좀 이제 텃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사실은 이제 공간이 타 기관에 비해서 좀 큰 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쪽 사무 공간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용인이 가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조금 다른 분들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외부 기관도 이용하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하고 한 8분, 9분 여기서 지내는 거니까 좀 워낙 또 발달장애인 분들이 활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애초에 법인에서도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구획을 한 상황입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작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네. 뭐 장애고 비장애고를 떠나서 공간도 좀 넓고 4명이 이용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한 7, 8명 되시고 저희 네. 지금 선생님, 좋네요. 전담 선생님 4분 계시고요. 저희 이제 사업관리자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법인에 지원해주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돌봄은 하진 않지만, 이제 시니어 어르신 2분께서는 이제 이용자분의 교구라든지 활동 교재들 소독하거나, 네. 교재 만드는 거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코팅한 걸 잘라주세요 하거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지원을 또 매일매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또 지원 인력들이 또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한테 몇 명이 지원해줘야 될지가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인력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좀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이용을 의뢰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1:1 서비스라서 좀 간혹 오해하시는 게 네. 저희도 이제 전담 직원은 있죠. 이 담당 선생님은 있지만 네. 1:1이 꼭 무조건 한 선생님이 이걸 끌고 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도 조금 로테이션이 되거나 선생님도 휴가 가거나 하면 이제 저도 들어가지만 이런 관계들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로테이션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다양한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선생님 4분 계시고 저까지 5명 있지만 5명이 이제
이분 한 분과 관계는 5명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뭐 네. 6명, 저희 법인까지 6명. 또 법인에서 가끔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저희도 직업적응훈련센터나 이런 법인에 이제 뭐 체육관이나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오시면 항상 이용인분들하고 오셔서 좀 시간을 보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이런 관계성을 높이려고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네, 설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좀 더 해볼게요. 아까 선정 기준은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일단 방문하는 게 첫 번째고, 네네. 네, 그러고 나면 뭐 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방문 조사 오고 서비스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등등이 있다 했는데 이게 총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이게 같아요. 이제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서비스 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는데 이제 날짜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20일 전에 뭐 신청을 하시더라도 뭐 이제 심의하는 날짜들이 있으니까 최대 뭐 30일에서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2달 안에는 다 끝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배치, 심의를 하면 배치, 기관에 배치가 돼요. 배치 통보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기관 이용한다고 오셔서 우리 기관 이용해요가 아니에요. 지자체하고 발달센터에서 이제 저희한테 배치 통보를 해주시거든요. 이 이용자가 여기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도 저희 같은 경우 3월에 오신 분은 선생님이 조금 조사자가 안 뽑혀가지고 조금 몇 달 기다리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부모님하고도 혹시나 다른 기관을 저희가 알아봐 드릴까요? 배치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상담을 했었고, 예, 그랬는데 이제 저희 기관 계속 기다렸다 이용하시겠다. 기존 기관에서 이제 저희 기관으로 오시겠다 하셔가지고 기존 기관 이용 기간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오셨던 상황이 있어서 선정 심의되는 거는 금방인데 이제 기관에 배치되거나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발달장애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별 1대1 기관이 3개가 있어요. 네. 3개가 있는데도 12명밖에 안 돼요. 3개라도. 네, 3개라고 해도 서비스 제공 기간은. 그러네요. 네. 네, 4명씩밖에 안 받으면. 네, 그렇고 이제 24시간도 있고 그룹형도 있지만 네. 저희 서비스는 이미 대기자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대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이용자가 나가시던가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면 사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지만 이게 뭐 지자체마다 저희도 3개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뭐 지역마다 없는 군도 있어요. 그러겠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고 대신에 그런 뭐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가 좀 잘 돼서 1인 집중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면 이런 조금 해소가 되긴 하지만 또 1인 집중 서비스 자체가 어려운 체중증 발달장애인 분들도 계시니까 네. 네네네. 꼭 필요해서 찾는 거일 텐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신청 프로세스 자체는 뭐 적어도 2달 안에는 다 끝나고 네, 근데 대기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네, 이제 종사자가 없으면 매칭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게 가장 기관에서는 어려운 점이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이 여기는 좀 큰 빌딩 같은 건데 가정형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공간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저희는 약간 이제 빌딩의 1층 건물, 청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는 단층 건물에 이제 뭐 약간 가정형 같이 그렇게 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그 도심지 안에 이제 집처럼 이렇게 뭐 2층 구조에 된 뭐 건물 있잖아요. 빌라형으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주거 지원이 되고 뭐 1층에서는 사무 공간처럼 이렇게 이용인 지원이 되고 이런 좀 기관마다는 다른데 이제 요것도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 시설에 약간 노유자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좀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좀 공간이 넓은 이 건물을 택해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기관 특성은 조금씩 다르고요. 네.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돌봄 인력들이 사실은 서비스의 핵심 주체이고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걸 텐데 돌봄 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돌봄 인력으로 오면 사실 발달장애에 대한 물론 사전에 교육을 다 완수하고 오면 좋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기본 보수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지만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긴급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주간활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있는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야별로 기본 교육을 받게 돼 있고 전문 교육이 있고 저희 사업 관리자들 같은 경우 이제 기관장이나 시설장 같은 경우는 사업 관리자들 뭐 국장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 관리자 교육을 또 별도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가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교육이 짜여져 있고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대면 교육을 했을 때는 실행, 뭐 서비스 계획이나 이런 걸 실행해 볼 수 있는 교육까지도 다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행동 중재에 대한 거나 도전적 행동 이해를 또 심화형으로 해달라.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서로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뭐 신체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달라 뭐 이랬기 때문에 더 이제 계속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소통이 가능하고 중앙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또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소통이 잘 되고 계속 교육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엄청 많죠. 많죠. 왜냐면 이용인 돌보기도 빠듯한데 네. 뭐 이틀 3일씩 교육을 네. 가는 거는 쉽지는 네. 않은데 부모님들도 무슨 교육을 더 받아요 하는데 계속 환기가 돼야 되고 알아야 한류가 되죠. 돼야 되니까 필요하죠. 자, 다음에는 이제 또 궁금해하실 게 이용료 관련해서 부담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까 긴급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일반 3만 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분들은 3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15,000원 내시는 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뭐 어떻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침에서 이용료 부담은 없어요. 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좀 좋은 게 뭐 소득 구간에 따라서 뭐 납부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 이용료는 없는데 실비로 이제 식비는 네. 저희는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기관만 통일해서 저희가 1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월 10만 원이요? 네, 다른 기관 뭐 타 지역은 8만 원도 받는다. 뭐 지역마다 좀 뭐 5만 원, 6만 원 받는 것도 있다. 어떤 곳은 우리는 식비는 다 뭐 그 실비 변상적으로 받기 때문에 식비 나오는 대로 받는데 어떤 달은 뭐 15만 원 받기도 하고 어떤 달은 이제 밥값 때문에 뭐 8,000원씩 해서 16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밥값 나오는 대로 받는다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네, 그렇고 이제 그래도 주간 이용센터 이제 주간보호라고 하는 주간 이용센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22만 원 뭐 이렇게 뭐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죠. 네, 많이 낮은 수준이네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요새요. 밥값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체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예, 밥값 올라가고 식자재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 참 문제긴 하네요. 어쨌든, 실비에서는 이제 그 정도, 식비로 10만 원 정도 부담이 있고, 활동비는 그럼 따로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밖에 나가고 그럴 때? 이용료 부담은 따로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원하는 서비스가 있으실 때, 뭐, 저희는 지금 받고 있지는 않은데, 뭐, 기관마다 뭐, 문화놀이 바우처 카드나 당사자분이 갖고 있는 카드들도 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치료 서비스 받는 기관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어쨌든, 당사자분한테 이런 게 더 좋다, 뭐 이런 거를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 개별 치료를 좀 더 받고 싶다 하면 그런 거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데 저희가 따로 이제 지원을 하거나 하고 다른 활동 뭐 이제 운동재활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다 뭐 부담금을 내거나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식비가 되게 저렴한 편인데 10만 원 정도이면요, 이 기간만 해도. 근데 그것도 좀 부담되는 또 기초생활 수급자나 뭐 차상위 계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좀 기관마다 뭐 감면이나 이런 제도들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 센터는 아직까지는 좀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체중증이다 보니까 개인연금이라든지 뭐 30살이 넘어가면 수급 비용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게 동일한 조건에서 조금 뭐 저희 이용인들하고 같이 저희도 식비를 똑같이 부담하거든요. 종사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대신에 다른 서비스, 이제 후원 물품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혹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이용인분들의 이제 드시는 걸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부모님들께서 때 되면 감자 보내주시고, 과일 보내주시고, 아, 그러겠네. 뭐 음료 보내주시고, 또 뭐 고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주문해서 보내주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보내지 말라 하는 수준까지도 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만족도는 좀 어떠신가 하고, 어쨌든 나와서 활동 못하던 분들이 나오게 된 거니까 긍정적인 변화 같은 것들도 좀 관찰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이 통합돌봄 서비스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올 초에 이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졌고, 네.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은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중복 체크를 해줬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돌봄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 이런 거가 굉장히 큰 성과였고, 그다음에 사회 참여가 어쨌든 이루어졌잖아요. 집에서만 있다가. 그렇죠. 저희 센터에서도 집에서만 몇 달 계시다가 집에서만 뭐 몇 년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수교육에 중도 탈락하고 몇 년 동안 집에 있다가 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 서비스가 3년,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1년, 최대 5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제한이 저희가 있군요. 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용한 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5년 후에 어디로 가요? 3년 후에 어디로 가요?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시라, 사실은 이 서비스를 뭐 평생 이용하면 좋겠어야 하지만 저희도 어쨌든 지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복지부나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계셔서 요번에 통합돌봄 1주년 세미나 할 때도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서비스 끝 종결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들어서 좀 안심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못 나오시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내가 나왔어요. 나와서 발달장애인분 한 5년 이용했는데 5년 이용하고 서비스가 종결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우려, 다시 다른 서비스로 가야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럼 다른 서비스 갈 때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어려움들이 또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부모님들 인식도 변화시키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도 드리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발달센터하고 뭐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높죠. 그러겠네. 개별 맞춤형으로 어쨌든 활동이나 이런 게 되고, 실제적으로 뭐 부모님들은 아유 활동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센터에서 그 시간 동안 안전하게만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러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센터에서만 있는 건 무료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도 좀 의미 있게 갈 수 있으면, 뭐 어떤 분들은 아유 그 드라이브만 해서 뭐 무슨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드라이브 할 때 저희가 안전벨트 착용하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양보해서 자리를 바꾸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그리고 저희 이용하신 분도 항상 오시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탈주를 하신다거나, 뭐 다른 새로운 분이 오면 가서 뭐 계속 만지거나 뭐 하셨던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변화됐고, 착석 자체가 안 됐는데 이게 5초, 10초, 15초, 어떨 때는 2, 3분. 그것도 되게 유의미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제 이제 저희도 컨설팅이라는 걸 하면서 부모님이랑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여기서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너무 다행이다. 네, 사실 그리고 이용인이 많지가 않잖아요. 4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왔을 때 안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 전에 이용하던 기간을 저도 찾아가서 봤거든요. 이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또 저희 법인 산하기관을 이용하시던 분들 있기 때문에 양해 구하고 2, 3일 같이 지원을 했었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다른 이용자분이 뭐 주간보호시설도 보통 20명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자극받아서 소리 지르고 아 이러시고 뭐 막 상동행동이나 자해하시고 막 하셨는데 그런 횟수들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죠. 자극이 조금 덜하니까. 그렇죠. 네, 4명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의아하실 거예요. 왜 4명한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냐? 막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꾸로 보면 그렇게 재원 투자가 되고 더 잘 되니까 이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저희 예산 투입되는 거에 비하면 막대한 예산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안정되게 이렇게 지내면 더 들어갈 부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한 지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또 발전되는 서비스들의 방향들이 고민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예산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서 또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의 측면,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는 정말 많이 서비스가 좋아졌다. 네, 하실 수 있을 것 성과와 같습니다. 장점 얘기해 주셨고 자연스럽게 이제 한계도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크게 걸리는 거는 5개월 아니 5년 이게 네네. 벌써 딱 걸리네요. 저도 걸리기는. 그런데 그것도 좀 조절 또는 변화되고 있는 것 네, 같다. 고민하고 그 정도가 계시니까. 한계점이 될 거는 같으네요. 서비스 개선이나 확대 보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 지역 내 다른 복지 서비스들 아까 얘기해 주시긴 하셨어요. 첫 번째 시간에 주간보호나 긴급돌봄이나 학교로 가거나 뭐 등등 다른 서비스 이용하는 거하고 중복은 가능하냐? 저 최중축은 일단은 네. 성인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다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오고 동일한 시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안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긴급 돌봄이나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저희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월요일 날 루틴 때문에 저희 센터를 안 오고 이제 단기 돌봄 센터를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비스 유형이 다르니까 뭐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희 운영하는 시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데 이제 긴급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네. 주간 보호나 주간 활동은 이용할 수 없다. 복지 서비스 자체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중증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다른 서비스를 거의 아마 안 쓰시고 배제대가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활동지원사 오시고 뭐 하루 만에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예 접근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장시간도 가는데 이제 맨 마지막 최단원의 가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모습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일단은 뭐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저도 이제 초반에는 오늘 하루 버텨내는 게 급급한 과제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센터를 5년 후에 이용했을 때 이분들이 뭔가 다른 서비스로 잘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대들도 갖고 있고 다른 서비스를 잘 뭐 전이라고 하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나 딴 데 갈 거야 하지는 않잖아요. 부모님들도 이 서비스를 평생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개별 맞춤으로 서비스 이용 기간이라든지 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고 제일 좋은 건 좀 선생님도 편안하고 당사자도 편안하게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투닥거리고 뭐 도전적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좀 자극도 줄어들고 일어나더라도 빨리 소거되고 빨리 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숙연해지네요. 리스펙. 네. 자, 오늘 많은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해주신 우리 최수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4가지 서비스에 대한 비교 분석과 긴급 돌봄과 통합 돌봄에 대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까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